이번 추수감사절 뉴욕시는 많이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뉴욕시 여행객은 2005년도 이후 최대 규모인 340여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뉴욕주 경찰국은 22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뉴욕주 전 지역에서 검문소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역시 이 기간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영구적으로 중지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이에 따른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입국 불허된 원인은 여행 일정과 주소지 허위 기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태가 빚어진 원인에 대해 입국 심사 시 관광 이해 목적 방문 진술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고객과 운전기사 간의 개인정보 해킹 사실을 알고도 1년이나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버는 개인정보를 해킹한 해커들에게 입막음용으로 10만 달러를 건네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수감사절 전날 보내드리는 KBTV 뉴스9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뉴욕시는 많이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뉴욕시 여행객은 2005년도 이후 최대 규모인 340여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뉴욕시가 무척 바쁠 예정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뉴욕시 여행객 수가 2005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번 연휴 약 340여만 명의 사람들이 자동차와 항공기, 암트랙 등 대중교통을 이용 여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여행객 중 160만 명은 JFK, 라가디아, 뉴욕 리버티 공항을 거쳐 갈 것으로 보이며 철도 또한 몹시 붐비겠습니다. 암트랙의 경우 이번 추수감사절 75만 명의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름값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갤론의 기름 기준 뉴욕시는 $2 68센트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뉴욕주 경찰국은 22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뉴욕주 전 지역에서 검문소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역시 이 기간 동안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해 195개 타운에서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됩니다. 한편 내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 기관들이 일제히 쉽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이날 쉬며 우체국도 문을 닫습니다. 또 요일별 도로변 교대 규차와 미터 파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영구적으로 중지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이에 따른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는 이민 당국에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들을 일컫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20일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재정 지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두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둘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민자 보호 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뉴욕과 워싱턴 DC,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여 개 지자체가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섰습니다. KBTV 김이삭입니다. 어제 애틀랜타 공항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입국 불허된 사태가 빚어진 일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이 같은 입국 거부 사례가 빚어진 원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번 입국이 거부된 한인들은 애틀랜타의 한 한인 명상단체가 주최하는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주최한 단체 측은 이날 입국 거부 사태 원인에 대해 여행 일정과 주소지 허위 기재가 문제가 됐다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가 농장인 것을 심사관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태가 입국 심사 시의 관광 유해 목적 방문 진술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역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뉴욕 중앙일보에 따르면 크리스 정 팰리세스 파크 시의원과 제니 정 클로스터 시의원 등은 버겐 카운티 의회 역할을 하는 프리홀더로부터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한인 학생 대상 인종차별 발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버겐 아카데미 스페인어 교사인 타민족 A씨가 수업 시간 중에 한인 학생들을 향해 나는 한인을 싫어한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한인 학부모와 단체들은 이에 따른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고객과 운전기사의 개인정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이를 1년 동안이나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버는 개인정보를 해킹한 해커들에게 입막음용으로 10만 달러를 건네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이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고객과 운전기사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해킹당한 것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해킹 피해 규모는 5,7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버는 더욱이 해커들에게 10만 달러를 인방음용으로 건네며 해킹 사실을 지난 1년 동안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버의 이번 개인정보 해킹엔 운전기사 중 60만 명의 운전면허 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버는 사회보장번호, 목적지 등 정보는 해킹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가 해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커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도 함께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라 코스로샤이 우버 최고 경영자는 이메일을 통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말아야 했다며 우리는 그동안 일해온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우버는 검찰 수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뉴욕 검찰 당국은 우버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이삭입니다. 연방법무부와 하버드대학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놓고 법정 공방까지 벌일 태세입니다. 입학 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따른 아시안 학생의 역차별 문제를 두고 하버드대학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 측은 하버드대학이 관련된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입장이고 하버드대학교는 입시 전형과 관련된 서류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이삭 기자입니다. 연방법무부와 하버드대학이 입학 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따른 아시안 학생의 역차별 문제를 두고 소송전까지 치를 태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은 하버드대학에 소수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문건을 요청했는데 이 대학에서 비협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는 하버드대학이 법무부 인권국 조사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오는 12월 1일까지 요청한 문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측은 입시 전형 관련 서류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연방 법무부 하버드대 수사는 지난 2015년 아시안 학생 비영리 단체 페어 어드미션이 입시 전형에서 인종별 쿼터를 제한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은 차별이라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KBTV 김이삭입니다.
아이키아 서랍장이 엎어져 어린이가 숨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아이키아 서랍장이 넘어져 8살 난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키아 측은 2,900만 개의 관련 서랍장을 대거 리콜하고 벽 고정용 고정쇠 무료 배포, 신청자 가정방문 고정쇠 설치 서비스 등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아이키아 서랍장이 엎어져 어린이가 숨지는 일은 28년 전 첫 사망 사례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3세 이하 아동반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1,090원 선이 깨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국 시간 22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달러당 1,090원이 무너졌습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7원이 내린 1,089.1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21일 기록한 증가 기준 연 저점 1,095.8원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 내 경기 회복세와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낸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지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미 국경 순찰 대원이 불법 입국자들의 공격이 아니라 단순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경순찰위원회는 이 미 국경순찰대원이 불법 입국자들의 기습 공격을 받은 것 같다며 불법 입국자들이 매복을 했다 순찰대원들을 노린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숨진 대원이 머리에 단단한 물체를 맞았는데 누군가 돌을 던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1일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국경순찰대원이 발을 헛디뎌 길 아래 배수로 같이 깊은 곳으로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대원은 불법 입국자 행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새벽 시간대 현장을 수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수감사절 즈음 백악관에서 대통령은 칠면조를 사면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른바 칠면조 사면 행사로 이름 붙여진 이 행사에서 사면받은 칠면조는 앞으로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연례 행사 칠면조 사면 올해도 역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68년째를 맞은 칠면조 사면식엔 드럼스틱 칠면조가 선정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았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칠면조는 추수감사절에 빠질 수 없는 요리지만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칠면조를 대상으로 생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사면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전통으로 자리 잡은 이 행사는 지난 195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6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 사면 행사로 치러진 것은 1987년 레이건 대통령 재임 때부터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드럼스틱 칠면조와 위시본 칠면조가 등장, 백악관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60%와 40% 지지를 받아 드럼스틱 칠면조가 사면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6파운드 칠면조를 보고 드럼스틱, 너는 사면받았다며 여러 차례 칠면조를 쓰다듬었습니다. 대통령은 사면식 전 연단에 서서 지난해 오바마의 테이터와 토 칠면조 사면식을 인용하며 여러 재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드럼스틱과 위시본 칠면조는 지난 주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윌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옮겨져 트윈베드와 나무 조각이 깔린 바닥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들의 투숙비는 국립 칠면조 연맹이 지불했습니다. 칠면조 연맹은 매년 백악관의 사면식을 위해 2마리의 칠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한 칠면조 농장에서 자라난 드럼스틱과 위시본은 이후 버지니아 테크 캠퍼스에 있는 고블러의 쉼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곳엔 역대 사면받은 칠면조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메시피 완파노악 부족이 100년 동안 안 쓴 그들의 언어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이들 부족은 그들의 언어를 구사할 생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원해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피 완파노악 부족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온 필그림과 추수감사절을 보냈었던 미 원주민 부족입니다. 잃어버린 언어를 복구한 메시피 완파노악 부족의 얘기,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카 유삭 위쿠, 혹은 아이들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학교는 완파노악 부족에 의해 개교됐습니다.
이 부족은 1621년 필그림과 추수 기념식을 가졌으며 이는 곧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In the autumn of 1621, in a small colony in the midst of the Wampanoag homeland, more than 90 Wampanoag men shared food with 52 English settlers in what would later be called the First Thanksgiving. 완파노악 출신 19명의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우파나오 투아옥 언어를 배웁니다. 이 언어는 부족이 20년 전 언어 복구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한 세기가량 쓰이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개교 2년째인 이 언어 집중 교육학교는 완파노악 부족에 의해 운영되며 완파노악 부족민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금요일 매시피 완파노악 원주민 박물관에서 무료 언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I do see progress. We have some children that are pre-verbal here, and for their first words to actually be Wampanoag words is amazing. To watch children initiate prayer on their own in their own language is amazing. So it's even though we have a classroom of 19 children, even though that's 19, it's going to trickle because those children have family members and they're going to start using it. And as we keep going with our process of the school and working with younger and younger kids, the more language is going to come back to our communities. 국립원주민교육연합에 의하면 원주민 언어 활성화 운동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550개 이상 부족들이 언어보존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완파노악 부족은 생존한 성인 부족 언어 구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복원에 성공한 소수 부족 중 하나이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제시바드는 20대 때 학위가 없었으며 언어 교육도 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90년대 초 완파노악 언어에 강한 흥미를 느끼게 되어 MIT 언어 전문가를 비롯 다른 부족원들과 함께 완파노악 사전과 문법 가이드를 개발했습니다. Just language brings, it's just too much of a list to explain what it's brought home to us. It's a lot. KBTV 박세나입니다. (11월 2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해튼 할렘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총 15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21일 오후 5시 30분경 131호 암스테르담 애비뉴에 위치한 21층 건물 14층에서 발생했으며 최소 15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최근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이전에 2차례 아파트에 불을 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여성이 어떻게 불을 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또 지난번 그녀가 옷 무더기에 불을 지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을 낸 해당 여성이 곧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오전 8시경 락랜드 카운티에서 등교 중이었던 7살 소녀가 뺑소니 차량에 치였습니다. 2학년인 이 소녀는 레이크우드 드라이브에서 소년의 오빠와 함께 스쿨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검정색 아큐라 차량에 치였고 차량은 도주했습니다. 소녀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벨블루버드 선상에 연쇄 2인조 강도가 출현해 19일과 20일 사이에만 총 6군데가 넘는 상점이 털렸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들은 해당 기간 베이사이드 38에서 42에비뉴 사이 업소 6곳을 무단 침입했고 현금 수천 달러 등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상점의 문이 열리지 않은 아침이나 밤늦게 업소의 뒷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은 스털링 약국으로 이때 이들의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담겼고 이들은 이 약국에서만 총 1,000달러 상당의 현금과 감기약 등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퀸즈 KFC에 나타난 2명의 무장 강도를 찾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찍힌 이 2명의 무장 강도는 겨울 코트와 후드 셔츠를 입은 모습으로 11일 새벽 1시경 홀리스에 있는 KFC로 향했습니다. 가게로 들어선 이들 강도 중에 한 명은 주문을 마친 뒤 계산을 하는 척하다가 주머니에서 은색 총을 꺼내 들었고 다른 한 명은 계산대를 뛰어넘어와 직원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약 1,500달러 상당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21일 단행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는 대형 선박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피해자와 유족 450여 명이 총격범 스티븐 패더기 묵은 맨달라베이 호텔 소유주 MGM 리조트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 측은 호텔 측이 투숙객의 총기 소지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 같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호텔 측과 콘서트 주최 측의 부주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와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업체들은 임대료 납부는 물론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실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웹사이트에 접히는 스마트폰으로 알려진 갤럭시 X가 한때 노출되면서 출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이번 주 삼성전자 웹사이트에 갤럭시 X로 추정되는 폴더블폰의 디자인과 모델명 등이 잠시 게재됐다며 삼성이 갤럭시 X를 곧 출시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어제에 이어 미주한국어재단 김경아 한국어반 개설위원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김경아 개설위원장님,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어 교사가 직접적으로 좀 되려면 이 뉴욕 또 이 뉴욕시티 또 뉴저지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교과 과정의 책임은 모든 주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 교사 자격 취득도 주마다 전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뉴저지 주와 뉴욕 주를 집중 포커스하고 있고 현재 일리노이스나 또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쪽에서도 지금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고 있고 앞으로 그쪽에서 교사를 취득하는 길을 저희가 이제 또 프로바이드 해드릴 건데요. 우선 뉴저지 주가 지금 활발하게 교사 자격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미주 한국어재단에서 벌써 5기 장학생을 선발해서 4기 장학생까지 지금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계시고요. 5기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러커스 대학원하고 교사 자격 취득 프로그램 과정을 연결을 해서 한국에서 국문학이나 또 국어 교육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어 교육학을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이 그 대학 과정을 트랜스퍼해서 크레딧을 이밸류에이트 받아서 나머지 이 뉴저지 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몇 개의 코스를 더 공부를 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이 있고요. 뉴욕은 지금 3년 전에 뉴욕 교육원과 한국 정부에서 애쓰신 덕분에 뉴욕 주립대학교인 스토니브룩에 학부 과정으로 한국어 교사 취득 프로그램이 메이저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3학년 2학기에 들어갔고요.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이미 교생 실습에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고 앞으로 지금 계속 1학년, 2학년 학부에 뉴욕 주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4년 과정을 통해서 뉴욕 주에서 리콰이어하는 과정을 끝내고 이제 교사 자격증 시험을 패스하면 뉴욕 주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각 주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매년 조금씩 교과 과정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미주 한국어재단에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미리 공부한 분들이 앞길을 많이 닦아놨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정규 미국의 어떤 정규 이런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거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대학 지금 말씀하신 스토니브룩이나 아니면 러커스나 이런 대학을 통해서만 취득하는 방법이 유일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대학에서 그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을 각 주마다 요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어 교사를 배출해내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미주 한국어 재단에서 그 러커스하고의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출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개설에 대한 요구가 미국 학교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스토니브룩과 이제 시립대학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뉴저지나 뉴욕이나 또 다른 대학교에서도 학생 그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자연히 프로그램은 점점 더 개설되고 프로그램이 강화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어떤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뭐 자격이라 해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까 뭐 말씀 좀 주신 대로 뭐 한국 그 언어 관련된 어떤 네. 그런 공부를 한국에서 네네. 이미 마친 사람이거나 뭐 꼭 이런 분들만 해야 되는 뭐 가능한 건가요? 그 고등학교에서 그 서브젝트 과목별 교사는 그 과목에 관해서 요구하는 그 크레딧을 따야 되거든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 전공을 해야 되고 과학 선생님은 과학 네네. 전공을 하듯이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한국어에 관한 그 전공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 교육학으로 전공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교육 대학을 마치시거나 한국어에서 한국어 코스를 많이 하신 분들이 빨리 네네. 되실 수 있어요. 네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국 학교다 보니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 문제가 영어 구사 능력이 좀 필요는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시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학교에서 제2 외국어 클래스를 운영하려면 그 수업을 운영할 때 사실 영어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안 돼요. 그 클래스 안에서는 순전히 한국어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게 그 교육청의 룰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막 설명을 잘해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그 언어를 가지고 구사를 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영어 실력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이제 능력은 좀 있으셔야 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걱정하실 일은 뉴저지 주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따는 시험 중에 그 SAT나 ACT의 영어 점수를 리퀘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데 공부하시면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어 재단의 4기 장학생까지는 전부 다 무난히 패스하셔서 그 클래스를 자격증을 취득하셨고요. 아무래도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셔야 되니까 좀 뭐 문화적으로나 이런 양국 간의 문화에 대해서 좀 폭이 넓으시고 좀 잘 견뎌내실 그런 능력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한국 학교에서 재외동포 학생들만 가르친 경력하고는 조금 또 다른 스킬이 좀 필요하시죠, 선생님들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한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있으신 분들은 30일 날 있는 그런 행사에 참가하거나 또 미주 한국어재단 네. 우리 김경아 한국어반 개설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좀 네. 상의를 좀 드리면 좋겠네요. 항상 언제든지 저희는 뭐 열려 있습니다. 네.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교사위원회가 또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교사가 되신 분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굉장히 공유하고 저희 서로 굉장히 많이 협조해서 한국어 교사가 많이 나오시고 또 되신 분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연수하시고 또 연구위원들이 또 개발
교육 과정들을 전부 개발해서 같이 레슨 플랜 같은 것도 쉐어하고 많이들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한국어 외국어로서의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미국 학교에 많이 개설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제 또 오늘에 이어서 미주한국어재단의 김경아 한국어반 개설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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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전날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